네, 반갑습니다. 윤쌤입니다. 오늘 2024년 5월 26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6시 40분이 지나고 있네요. 우리가 또 한 주간의 주식시장을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가 또 어떤 섹터에 집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이 좀 상승을 하고 있었냐?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물가 환경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식품,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간장, 김, 음료수 그리고 모든 식품 쪽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고물가 관련주 해가지고 참치, 여러가지 식용유, 설탕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면서 풀무원과 다조대림 이쪽의 종목들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빠르게 살펴보면 사조대림은 여기에서부터 계속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를 뚫는다고 했었죠. 역시나 수급도 들어오고 실적이 견인이 되고 있으니까 상승을 한 모습이고 풀무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매집 캔들을 보여주면서 결국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잡을 게 아니라 밑에서 매집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재료나 실적이 받쳐준다면 미리 잡아서 이런 데서 이제 매도를 잡아야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물가 관련주 해서 풀무원과 사조대림이 이렇게 오르면서 그 다음은 김 가격이 상승하면서 CJ 시푸드와 오양 그리고 사조 시푸드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건 식품 관련주다. 얘네들 쪽에서 어떻게 기회가 있는지 조금 단기적으로는 노려볼 만하고 샘표 식품도 이야기를 했는데 상승을 한 모습이죠. 근데 만약에 노릴 거면은 풀무원이라는 종목을 지금 이렇게 올라갔을 때 타이밍을 잡는 게 아니라 눌림을 준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노려야 된다면 눌림을 줬을 때 분할 매수로 이렇게 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런 높은 자리에서 따라잡는 건 여러분들 리스크가 있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화장품주들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지만 크게 빠지지 않고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K뷰티가 인기를 얻으면서 중국에 대한 점유율이 줄고 일본과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 국내 화장품입니다. 자, 원래라면 실리콘2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본느 이런 쪽에서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후발주자로 갑자기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제조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를 보면 얘도 긴 시간 동안 바닥에서의 매집이 있으니까 힘껏 치고 올라올 수 있었다. 근데 여기를 지금 돌파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노려야 될 거는 높게 지금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까 조정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따라잡으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화장품 제조를 보면 단기 가열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나 한 파동 더 저는 이렇게 상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더라도 이런 데서 노려야 좀 유리하게 챙길 수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화장품주를 보면 실리콘2는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다. 그죠? 본느는 한 번 더 상승을 하기 위한 움직임인지 하여튼 일단 위치 자체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서 굳이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단기 손절을 잡고 이제 대응을 해야겠죠. 자, 그나마 조금 해볼 만한 게 APR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APR이라는 종목은 수급도 괜찮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 종목이 상승 이후에 조정 이후에 2차 상승이 시작된 모습이다. 요 장대 음봉이 있는 구간은 쉽게 급락한 구간이니까 올리기도 생각보다 수월합니다. 그래서 APR이라는 종목은 실적도 좋고 화장품주들이 쉽게 죽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나마 가격이 제일 메리트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도 꾸준하게 추적을 하면서 지켜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기 원자력 관련주입니다. 체코 원전이 4기
4기가 이제 수주를 하는데 30조 원 규모고요.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2파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한테 맡길 거냐 아니면 프랑스한테 맡길 거냐. 이거는 7월 이내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확률은 반반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게 원전 수주를 할 경우 우리나라 원전주들이 크게 상승할 여력이 있겠죠. 하여튼 주식은 기대감이니까 7월 이내에 발표 기대감으로 우리 원자력 관련주가 상승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5월 29일 날 UAE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을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한 협력을 논의한다고 하고 여기에 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29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크게 나온다면 요 종목 안에서 반응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원자력 에너지를 보면 현재는 우리 기술이 여러 가지 재료로 인해서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G2파워. G2파워도 사실 큰 흐름의 차트에서는 마음에 들진 않지만 요 작은 캔들의 움직임을 보면 요 두 가지의 윗꼬리 캔들이 보이죠. 두 가지의 윗꼬리 캔들이 보이고 이걸 잡아먹는 흐름에서 저는 얘가 단기 매집을 했고 한번 이 1890원을 돌파하고 상승이 한번 나오겠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G2파워도 현재 거래대금이 작게 터진 건 아닙니다. 660억 많지는 않지만 단기 수행으로 한번 볼만하다. 그만큼 지금 우진엔텍도 마찬가지로 원전주에서 지금 좋은 흐름의 차트들이 몇 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재료까지 받쳐주다 보니까 이 원전주들도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계속 BHI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전주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미국 바이든 정부는 지금 중국에 엄청난 관세를 때리고 있고 지금 또 뉴스가 나왔는데 200여 종의 품목에 한해서 또 관세가 없다가 원래 관세를 면제해줬다가 다시 늘린다고 합니다. 철광과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 쪽에서 관세를 매기고 있고요. 근데 태양광 종목을 보면 대표적으로 SDN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면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차트적으로는 솔직히 매력을 못 느낍니다. 거래대금은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그래서 저는 굳이 태양광 쪽에서는 건드릴 생각이 없다. 그나마 관세에 대한 재료로 이제 우리가 매매해볼만 한다면 하이스틸, 신스틸 이런 종목 철강 쪽에서는 조금 차트가 약간은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나 전기차 쪽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 이렇게 차트가 괜찮은 모습이다. 그래서 굳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현대와 기아를 담아가는 게 확률적으로 수익을 볼 확률이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선업종은 계속 봐야 된다고 그랬죠. 조선업종의 호황 사이클이 오고 있고 고물가 그리고 고유가 환경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의 성격으로 조선업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STX 중공업과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하나엔진 등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면서 제가 최선호주로 뽑고 있는 종목이 STX 중공업. 여기서 돌파가 나왔으나 결국 천천히 눌림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선주에 그런 날이 왔을 때 눌림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게 조선주다. 특히나 STX 중공업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HD 현대의 인수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 이슈가 항상 시장에서는 큰 재료로 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테마. 전 세계 기업이 수소 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투자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수소는 앞으로 우리 미래의 전력 공급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지금 우리가 전력 공급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우리가 전선과 변압기 쪽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대체 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원전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근데 앞으로 수소도 이 전력 공급의 대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 대장주로는 두산퓨얼셀이 이렇게 올라와줬죠. 여기서 급하게 3,600억, 3,700억.
거의 7천억 가까이 터지면서 조정을 맞는 모습입니다. 얘가 이후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조정을 받다가 다시 되돌리는 파동이 나온다면 이 수소도 바닥에서 한번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인터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갤럭시 링 삼성전자가 7월 달에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첫 스마트 반지인 갤럭시 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40만원 정도 언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혹시나 다음 주에 이 갤럭시 부품 관련주인 인터플렉스가 반응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봐야 할 종목들을 좀 천천히 살펴봤는데 현재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업종은 역시나 고물가에 대한 식품 관련주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적지 않았으나 지금 엄청나게 계속 오르고 있는 전선 변압기 관련주입니다. 역시나 지금 시장은 실적주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테마 종목, 과거에 있었던 테마 종목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니까 실적주가 계속 견인을 한다면 우리 코스피주가 조금 더 코스닥보다 견인을 해 나가겠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밸류업 공시에 대한 뉴스가 또 하나 떴거든요. 기업 가치에 대한 재고, 우리나라 시장을 부흥하기 위해서 밸류업 프로그램 계획을 또 최종적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다음 주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봐야겠지만 계속해서 정부 쪽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자꾸 이런 저평가된 기업들이 반응을 해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 또 돌고 돌아서 현대차, 기아가 반응을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의 흐름을 잘 쫓아야 되거든요. 트렌드는 실적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몇몇 테마주가 있지만 코스피이면서 실적주가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자꾸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트렌드에 뒤처지지 말고 매매 타이밍을 노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관심 종목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놓고 내 매매 전략에 맞게끔 자꾸 매매를 해야 됩니다. 나는 분명히 이쪽에서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 이 종목, 이 관심 종목에서 매매 전략을 짰는데 그 다음에 시장을 보니까 그렇게 안 가더라. 그럼 일단 한 템포 쉬고 다시 매매 전략을 수정을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에 눈이 돌아가지고 매매를 한다면 그건 뇌동매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계획이 없다 보니까 큰 손실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단계 수익을 쌓아가도 되니까 내 매매 전략, 내 관심 종목에서 매매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고요. 영상 정보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힘이 됩니다. 항상 큰 일이 없는 한 수요일과 일요일에 우리 관심 종목 정리는 이어지니까요. 항상 대기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